이 소비자라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공급자 입장일 때는 마음대로 내가 뭐 어떤 뭐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상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국민이나 혹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다른 지역에 인근 뭐 지역이나 혹은 아까 뭐 배낭여행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외를 갔을 때는 그때는 또 입장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왜 이것은 이렇지?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아주 깐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은 자꾸 변하고 있고요. 시대에 따라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잡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 울진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도 40만 명 넘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내년에도 과연 40만 명이 올 것인가? 내년에는 50만 명, 60만 명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 관광객들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거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소비자 감성 지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만 원짜리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또 10만 원짜리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자, 손 들어봐 주세요. 10만 원짜리 만년필. 예, 또 10만 원짜리 볼펜. 거의 비슷하네요. 손 안 드신 분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제가 손수건을 한 잔씩 드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안 했습니다. 자, 제가 강사, 박강섭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프린팅을 한 게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프린팅하지 않은 손수건이 있습니다. 두 장 중에 제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을 가지고 가실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오! 특이하신 분들이네요. 자, 만년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이렇게 지자체들 이렇게 가면은 기념품들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0만 원짜리 만년필과 10만 원짜리 볼펜의 효용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글을 쓰기 때문에 만년필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만년필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아끼는 만년필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만년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년필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개, 3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거의 만년필이라는 건 거의 잉크만 갈아주면 거의 영구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10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는데 누군가가 10만 원짜리 만년필을 주면 그거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아마 안 쓸 거예요. 그죠? 근데 볼펜은 10만 원짜리 볼펜은 꽤 괜찮은 볼펜입니다. 그죠? 집에 가면은 10만 원짜리 볼펜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10만 원짜리 만년필보다는 10만 원짜리 볼펜을 산다는 거죠.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백화점에 가면 세일하고 한 10만 원 정도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삽니다. 그러면 실크로 돼가지고 아주 무늬도 좋고 이거 좀 멜만합니다. 근데 가끔 지자체에 가면은 선물로 넥타이를 줍니다. 이 지자체에 가면 과메기가 프린트된 선물을 줍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걸 한번 맸다가 사람들이 웬 생선이 그려져 있나 그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자, 왜 하필은 과메기냐? 그 집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짜리냐? 제가 보면 아주 정확한데 아마 단체로 10,000원짜리 아니면 20,000원짜리일 겁니다. 그죠?
자, 집에 가면은 이런 10만 원짜리 혹은 그 이상 되는 넥타이가 뭐 2, 30개 있는데 과메기가 새겨진 만 원짜리 혹은 2만 원짜리 넥타이를 몇씩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공급할 때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까 손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유명한 그 인기 가수, 방탄소년단쯤 되면은 제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은 이게 막 경매에 붙이면은 만 원짜리 손수건이 1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무명입니다. 그럼 제 이름이 새겨진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건 조금 그런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죠. 어느 그 강화도에서 그 펜션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오면은 자기가 이제 염색을 직접 한 손수건을 선물로 준대요. 그런데 그 손수건에는 자기 집 이름이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주면은 받아가서 그냥 처박아 놓는다는 거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걸 꺼내서 언제든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왜가 이렇게 서두에 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공급자 중심의 소비관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소비자, 손님은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짬뽕을 권하는 겁니다. 이게 공급자 중심의 소비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 소비관에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울진에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관광자를 와서 즐기세요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손님들에게 짜장면을 권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이 과연 울진에 와서 이 자원들을 관광자들 어떻게 즐기고 거기서 감동을 느낄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권해야 되는데 우리 가진 거 이게 다니까 와서 즐기든지 말든지 멋대로 하시라 하는 그런 결국 공급자 중심의 소비관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이 있고 소비 트렌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가장 정확한 분석 기법이죠.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문의 문항을 잘못 만들면은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요즘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데이터의 규칙성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사용한 거라든지 뭐 핸드폰 이제 사용한 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KT에서 조사하면 KT만 하지 LG나 SKT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또 국민은행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국민은행 카드만 분석할 뿐이지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 카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빅데이터가 오류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객관성이 있고 어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요즘은 소비 트렌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고 있습니다. 매년 소비 트렌드를 내는데요. 한 10가지 정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컨셉을 연출하라, 뭐 세포마켓, 요즘 옛날 민주트로 뭐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의 키워드를 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소확행이라든지 뭐 워라벨이라든지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냈는데요. 이 작년하고 올해 그 발표한 그 20가지 소비 트렌드 중에서 이 관광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제가 좀 한 10여 개 정도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트렌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우리 울진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민간에서 관광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소비 트렌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컨셉을 연출하라. 이게 이제 그 소비 트렌드 중에 요즘 모든 게 컨셉입니다. 그렇죠? 컨셉을 어떻게 잘 짜냐. 그 소비자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컨셉은 설명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단번에 이해가 되는 객관적인 직관적인 네이밍이라든지 뭐 예를 캐리비안 베이라고 아시죠? 에버랜드 옆에 있는 건데요. 이 단어가 상당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캐비지가 캐비지, 뭐 키어 이렇게 그 단어가 겹칩니다. 그죠? 캐비지. 그런데 캐리비안 베이라는 게 상당히 단어가 6자입니다. 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캐비지로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다 그런 뜻으로 캐비.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이용해가지고 젊은 층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셀카 많이 찍죠. 여러분들도 셀카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카라는 것은 자기 연출을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 관광지나 뭐 어디 음식점에 가면은 전부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 이러고 스마일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열풍입니다. 그 신세계 백화점에 115만 송이 꽃을 천장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냐? 찍기 좋으라고요. 이만큼 왜 찍기 좋을까요? 천장에 붙여놓으면 만약 이 벽에다가 115만 송이 붙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꽃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일 겁니다. 배경에. 근데 천장에 꽃을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내 얼굴이 나오고 뒤에 꽃들이 나오는 겁니다. 천장에. 그런 그 배치를 통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컨셉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0초짜리 광고, 15초짜리 광고 답답해서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다. 유튜버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면은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광고가 뭐 15개씩 붙고 하는데 좀 볼만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보통 30초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1, 2, 3, 4, 5초인가 6초 만에 건너뛸 수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열이면 5초나 6초 지나면 건너뛰게 됩니다. 그거 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3초짜리 광고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3초에 뭘 담겠습니까? 울진의 관광자원을 3초짜리 영상에다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울진의 컨셉은 하나 잡으면 3초 만에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치킨이 땡긴다. 이런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단어들을 활용해서 요즘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컨셉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투어 패키지 중에 엄마의 발견이라는 상품이 작년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우리 다 부모님들 계시지만 특히 평소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딸들 있잖아요. 그런 딸들이 엄마랑 같이 여행 가는, 또 여행하는 게 남녀들이 섞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소에 챙겨주지 못했던 엄마와 같이 모녀가 같이 가는 이 여행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울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컨셉을 연출하겠습니까? 자, 설명식, 나열식 컨셉은 디지털 세대에게 상당히
그 비공감입니다. 우리 울진을 소개하는 책자에 보면은 뭐 힐링 관광의 거점이다. 자연 생태 관광, 해양 레포츠 관광, 온천과 문화 축제, 그다음에 특산물, 상당히 많은 그 단어를 활용해서 울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울진에 뭐 상당히 관광자들이 많으니까.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컨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감이 행복한 울진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가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관광자원 같은 경우도 아주 짧고 비유적으로 컨셉팅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울진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 남사고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한국의 베프, 덕구온천,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불영계곡, 뭐 지금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와이키키, 뭐 기상망양해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울진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다가 그 어떤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울진판 세계적인 명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컨셉팅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관광지 곳곳에다가 새로운 컨셉에 부합하는 셀카 포인트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가면은 핸드폰 사진부터 먼저 찍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서 어떻게 찍으면은 멋있게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찍어서 바로 카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여기저기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또 막 전파되고 야 그건 어디서 찍었어? 아 울진에서 찍었어. 울진 어딘데? 야 나도 가서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요즘 셀카 찍기 위해 가지고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셀카의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에도 정말 셀카 찍었을 때 괜찮은 곳. 셀카는요 자연이 반드시 웅장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허름한 식당에도 안에 디자인만 잘하면은 사진 찍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여기 관광 사업자들 계시죠? 그분들의 어떤 그 예술적 감각들도 좀 동원해갖고 자기 집을 뭐 그렇게 꾸민다든지 하면은 좀 더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컨셉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참 더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울진 소나무 숲에서 힐링하세요. 자, 우리는 울진에 소나무 숲에 좋은 게 있으니까 너가 와서 힐링하라. 이거는 공급자 관점입니다. 그런데 힘들죠? 힘드세요? 울진 소나무 숲이 위로해 드릴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소비자 관점입니다. 이 소비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소비자를 끌어오는 그런 문구가 되겠죠. 뭐 서울에서 울진까지 4시간으로 빨라졌다. 뭐 고속도로가 이제 직선화가 되고 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교통이 불편하시죠? 그만큼 때가 덜 묻었답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비자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컨셉을 자꾸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포 마켓이라는 게 요즘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마켓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어떤 뭐 장사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하려면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를 했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에서 개인이 웬만한 백화점 부럽지 않은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스타일란드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예쁜 옷을 구입해서 인터넷에서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고등학생이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스타일란드라는 회사를 설립해갖고 10년 만에 한 해 매출이 1,000억이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거래하고요. 이게 지금 한 해 약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활력들도 많죠. 그다음에 N 장르라고 해서 전직 무슨 항공 직원이다. 뭐 전 화장품 개발자다. 뭐 전 뭐다. 이런 사람들이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전문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훨씬 그 호감을 갖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포 마켓이 요즘은 꼭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울진의 관광상품을 팔기 위해서 여행사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사보다는 정말로 덕구원천에서 영업하는 어떤 분이 덕구원천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그 다음에 요 앞에 군청 앞에 어느 음식점 주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울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들이 여행사 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7년도 조사를 해봤는데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비율이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6%는 어떻게 가느냐? 다들 가족끼리 승용차를 이용해서 혹은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개별적으로 관광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또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을 세포마켓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역의 관광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세포마켓으로서 영업 활동을 해줘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이 지역의 관광 사업자라든지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여러분들을 N잡으로 육성해서 평상시에 그 핸드폰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뜨는 단어 중에 그 뉴트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이제 레트로가 그 복고입니다. 그죠? 우리 가끔 이제 양복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몇 년 쓰던 게 다시 유행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이 뉴트로라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옛 것입니다. 새로운 그 신자를 붙여서 조언을 한 것인데 과거라는 이름에 가보지 않은 곳과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설렘, 젊은이들이 이런데 요즘 상당히 광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명했죠. 세시봉이라든지 요즘 회중시계가 또 유행을 한답니다. 우리 어릴 때 먹던 뽀빠이가 뉴 뽀빠이로 또 다시 나오고 시집이 이 가루가 아니라 옛날처럼 세로 쓰기로 한자까지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즘 실내에서 롤러 타는 것도 상당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디지털에 대한 피로감이 크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옛 향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울진에는 아무래도 디지털적인 보다 아날로그적인 그런 자원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잇스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물건만의 이야기를 상품화하는 건데요. 주로 우리가 관광지에 어떤 스토리텔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잇스토리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 울진에 있는 그게 조그마한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소비자가 좀 구매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좀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울진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뉴트로가 요즘 유행이라는데 경기도 광주시에서 작년에 지우개 따먹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책상 위에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연필 따먹기, 칼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다 한번 해보셨죠? 예, 이게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 뉴트로입니다. 그죠? 복고에 대한 그런 향수입니다. 가서 해보시고 엄마 아빠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해보고 싶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학교 다닐 때 안 해봤지만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재미있네. 그래가지고 지우개 따먹기 대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울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그냥 이거는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 축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연이라는 것은
아주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옛날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과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뭐 창작 로켓이라든지 다 하늘을 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해보면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또 방앗간과 연계한 떡집이라든지 뭐 옛날 다방 그 향수 참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달달한 그 커피는 요즘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메리카노를 파는 뭐 옛날 다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횟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단순히 뭐 회를 시켜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내 낚시터를 두고 거기서 오징어를 직접 낚아서 내가 몇 마리 낚아서 이것을 회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체험을 겸한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재탄생이라고 요즘은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이 공간 말입니다. 이 공간만 해도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뭐 모여서 이런 행사도 하고 하는 공간입니다만은 이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프로젝트 하다라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일주일에 7번이나 정체성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카페를 했다가 스튜디오를 했다가 심야식당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특성에 맞게 일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맥주 한잔 좋아하니까 그때는 술집으로 쓰고요.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걸로 바꿔가면서 고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필드 하남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만든 거 들어보셨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자녀들이나 자녀들은 거기서 놀이터 같은 데서 놀고 남편은 쇼핑하기 귀찮으니까 남편만을 위한 휴식 공간이 따로 있고 부인은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 울진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주교를 활용한 동굴음악회라든지 뭐 불행사를 활용한 뭐 사찰음식 체험점이라든지 남사고 유적지를 활용한 사랑의 점집이라든지 뭐 탁구대가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당구대가 있는 펜션이라든지 이런 다목적 그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은 좀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더 높은 효율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밀레니얼 가족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대부터 30대 후반인데요. 지금 세계 인구 약 25%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는데 이 밀레니얼 가족 본연의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요즘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라는 그 신조어가 있습니다. 엄마가 뭐 해야 됩니까? 집에서 밥을 해주는 거죠. 예,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뭐 돈가스로 내일은 또 뭐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밥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밥을 사줍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밥하는 시간에 화장하고 헬스클럽 가서 살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밀레니얼 그 세대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휴가를 떠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 가족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 뭐 명절 되면은 그냥 공항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3대가 떠나는 클럽메이트 가족 여행이 상당히 인기 있는 건데 이건 옛날부터 인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우나하고 부모는 골프 치고 자녀는 클럽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 밀레니얼 가족들이
이제 소비 주력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울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대가 떠나는 1박 2일 힐링 여행 상품을 뭐 개발한다든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떤 소규모 그 글램핑장 이런 것을 선보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변이나 송림이나 겨울땅에 마을에서 텐트 중에 조금 고급 텐트 있지 않습니까? 예,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캠핑을 가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갖추려면 돈도 많이 들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소규모 글램핑장을 한다면은 정말 그런 거 준비할 시간에 좀 더 내 몸도 가꾸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차 타고 와서 빈손으로 와서 글램핑장에서 그냥 돈 내고 다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하고 서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밀레니얼 가족들을 유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작년부터 상당히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효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뭘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 그냥 아무나 돼도 괜찮아. 뭐 이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행복이라는 게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주변에서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그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손 안에 잡히는 작은 행복이다. 퇴근길에 콘서트들이 서울에 요즘 많습니다. 꼭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가지고 뭐 국립극장에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간단히 퇴근하다가 마주치면은 뭐 한 20-30분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자체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뭐 10년 후에 뭐 행복?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10년 후는 계획해 주고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것에서 평범한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취재를 다닐 때 한번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곧 수몰이 되는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마지막 봄이었어요. 자, 다음 봄에 오면은 그 동네는 물속에 다 잠겨버려요. 근데 그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떠나고 없는데 보면은 돌틈에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가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느꼈었습니다. 이만큼 그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성비에 가심비를 뭐 하다. 가격 성능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보다 소비자의 심리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 뭐 내 마음에 든다면은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안경을 하나 사는데 지금까지는 자, 이 안경이 뭐 얼마나 좋아야 되고 뭐 텐은 뭐 좋고 좋으면서도 가격은 싸다 이러면 내가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안경테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좀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좀 가심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적어놨습니다만은 굳이 이제는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에 든다면은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만물의 상품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이죠 평창 패딩 또 상당히 지금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 그래갖고 뭐 열풍이 일어났었죠. 이런 식으로 이 소비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지 않고요. 스스로 구매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뭔가가 공급자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백화점을 가든지 뭐 전문점을 가서 샀습니다. 이제는요 웬만한 거는 인터넷에서 다 사버립니다. 저도 그게 훨씬 가격이 싸고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보고 아 이게 참 재밌다. 그러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소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울진에서는 이 가성비 플러스 가심비로 해가지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즘 채널A의 도시여부라고 상당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바다 낚시를 하는 건데 우리 울진이 다 바다고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낚시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활용한다면 어떨까? 이게 바다 낚시가 됐든 민물 낚시가 됐든 낚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가심비가 상당합니다. 우리 저게 그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동안 하는 그 산천어 양식한 거 잡아 놓고 낚시하는데 무려 100만 명 뭐 넘게 오고요. 그 축제 하나 가지고 화천이 1년 동안 먹고 사는 겁니다. 이만큼 그 가심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도시여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도 있겠고, 울진에 뭐 여러 가지 그 금강송 소나무 숲길도 있고 뭐 왕피천도 있고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이것을 묶어서 뭐 예를 들어서 철인 5종, 울진 철인 5종 이래가지고 저것을 다 하면은 완주자에게 울진 군수명의의 그 저게 수료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수료증을 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에게서 수료증을 이제 주고 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상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다음에 이제 워라밸 세대라고요. 일 때문에 나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그 대표로 있는데요. 요즘 이래 젊은 세대들 보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사상이 퇴근을 안 해도 자기들 불 끄고 문 닫고 다 퇴근해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일 때문에 나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회사 그만두고 또 외국에 가서 뭐 한 6개월이나 1년 살다 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장 구하고 그래 또 하다가 또 그만두고 뭐 이런 그 워라밸 세대가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녁에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상당히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 근로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 바뀐 근로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울진으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스키스쿠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격증 따기, 일주일 만에 자격증 따기라든지 단순히 뭐 그 몇 달 걸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아예 집중적으로 와서 3일 만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요트라든지 윈드스핀 마스터 과정을 활용해서 단 며칠 만에 직접 서핑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또 맛있는 아빠 울진 뭐 요리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99점이라고 합니다. 99점짜리 남편이라고. 자, 분리수거도 잘하고요. 뭐 다 잘하는데 꼭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밥을 할 줄 몰라요. 굶으면 굶었지 내가 밥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엄청 배고프면 제가 라면 정도는 끓여 먹지만은 밥상은 안 차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뭐 찌개 같은 거라도 좀 끓일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춤만 추지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현대 아빠들은 요리를 합니다. 그죠? 네, 요리를 합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행을 왔을 때 단 하나만이라도 요리를 마스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울진에 여행 와서 가족끼리 1박 2일 혹은 2박 3일 여행 왔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이번에는 동태찌개 하나만은 제대로 맛있게 끓여서 가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울진 올 때마다 요리 하나씩 배워 나가겠죠. 네, 이런 여행도 있을 겁니다. 워라벨 세대를 위해서. 그다음에 요즘은 치열한 삶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치열하게 살고 저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진정한 휴식 공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요즘 호텔 스테이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여름 휴가가 되면은 다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도시가 텅텅 빕니다. 요즘은 그 텅텅 빈 도시의 호텔에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요즘 호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죠.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혹은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호캉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떤 휴식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울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휴식을 하는 힐링하는 공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들리는 그런 힐링 공간이라든지 뭐 나무 위의 집이라든지 저는 예전에 한번 터키에 갔다가 터키하고 뉴칼레도니아에서 나무 위에 집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 나무가 우리 동구밖에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입니다. 그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나무 위에 집을 지었는데 2년 전에 예약이 끝난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상당한 홍보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좀 독특한 어떤 공간. 우리 울진에 뭐 바닷가에 다 이제 등대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등대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게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나 등대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개방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동나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잘 수 있는 등대 모양으로 숙박촌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두 사람이 자고 위에서 뭐 밤에 별도 관찰하고 뭐 하는 뭐 이런 등대촌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마 상당히 획기적으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와서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힐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카렌시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만물의 서비스화라는 말이 또 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폰 쓰고 계시는 분들 많죠. 요즘 아이폰이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뭐 리퍼 제품이라고 우리 삼성 제품에서는 고장이 나면은 서비스센터 가면은 바로 고쳐줍니다. 그 부속만 교체해서 내 걸 그대로 쓰는데 아이폰은 그냥 새 거 산 거라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반납하고 이미 고쳐져 있는 남이 쓰던 거를 대신 주는 겁니다. 이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요즘 삼성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건이 좋아야 상품이 잘 팔리지만 요즘은 물건 자체보다 서비스가 좋아야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은 음식점 같은데 개 출입 금지입니다. 그죠? 예, 상당히 싫어하죠. 근데 요즘은
개를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숙박시설과 그런 음식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동반 환영입니다. 개 출입 금지가 아니라.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경제라든지 렌탈 경제가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유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거, 집에 예술 작품들도 매달 뭐 교체로 바꿔주고요. 또 월정액을 내고 하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진에 어떻게 적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울진에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시설 인증 마크제를 도입해서 그런 음식점, 이런 음식점, 울진에 오면 이런 숙박업소는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고양이나 개를 위한 특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반려동물하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다가 임시 반려동물 보호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동물을 맡겨놓고 즐기다가 와서 나중에 동물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서비스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 렌털 센터를 설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을 올 때 이것저것 챙기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자, 수영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스킨스쿠버 오는 사람도 있고 등산 오는 사람, 낚시 오는 사람,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 캠핑 오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울진을 옵니다. 이때마다 각각 장비를 챙겨서 와야 되고 그 장비를 가지고 오려면 결국은 자동차로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냥 돈만 들고 와서 모든 것을 여기서 빌려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공유경제, 렌탈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매력이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TV를 볼 때도 보면은 잘생겼다 남자든 여자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은 꼭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도 은근히 끌리는 거죠. 예, 우리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게 이렇게 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그 매력을 우리가 자본화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방탄소년단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데 이 언론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뭐가 인기 있다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영어를 잘한다, 잘생겼다, 노래를 잘 부른다, 춤이 멋있다 이렇게 하나나 혹은 두 개로 방탄소년단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 그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매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보면은 즐겁습니다. 보면은 꼭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그 울진의 모든 관광 자원을 매력화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가보니까 저기 어디니까 저 성류굴을 갔는데 그냥 단순한 성류굴이 아니라 하니까 그 안에 가니까 뭔가 좀 매력적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하나의 그 자본이 될 수 있도록 매력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울진에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벤트성 인연 맺기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고요, 또 출산도 하고, 자녀들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자, 이 기념일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울진의 어떤 특정 공간에 기념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자, 우리가 결혼을 했다. 여행 와서 우리 부부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밤나무나 호두나무나 감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찰을 달아주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년 지나면 이제 수확할 수 있겠죠. 그때는 직접 와서 수확해 가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확하기 위해서 재방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재방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리 없이 왔던 곳에 또 와라. 그거는 좀 힘듭니다. 전국에 뭐 200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계속 오라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뭔가 나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흔적을 위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 그 기념으로 울진의 그 기념공원에 가가지고 무슨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아들이 직접 심은 그 밤나무를 보기 위해서 울진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 자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콘텐츠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부탁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군청 앞에도 보니까 매화까지 활짝 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광양에 가면 섬진강 옆에 청매실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홍쌍리 할머니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스타입니다. 무려 봄에 한 50만 명 정도가 옵니다. 제가 매년 봄마다 갔는데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하고 한번 악수하고 싶고 할머니하고 말 한번 걸어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대통령보다도 인기 있습니다. 자, 이 홍상리 할머니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광양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해도 홍상리 할머니 혼자서 끌어들이는 관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동네 스타죠, 그죠? 방탄소년단도 아닌데 이런 동네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전남도 담양에 가면 창성 솔로시티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아주 재밌는 마을인데요. 이 솔로시티가 되면서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면 이제 옛날 마을입니다. 여기 가보신 분 계실 텐데요. 옛날 이제 한옥들이 좀 남아있고 그 마을에 가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다 떠난 곳입니다. 그런데 담양군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명인으로. 국가 명인은 아닙니다. 그냥 동네 명인입니다. 그래서 고추장 잘 담그는 할머니, 된장을 잘 담그는 할머니, 심지어 사람 죽었을 때 입힌 수의 있죠? 수의를 잘 만드는 할머니가 그 수의 명인, 고추장 명인, 된장 명인, 엿 명인 이런 식으로 명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 이 된장은 이렇게 만들면 맛있다 라는 것을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시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몇 번 언론을 타고 관광객들 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인기 스타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광양 청매실 농원에 가면은 매화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홍쌍리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동네 스타를 발굴해서 우리 울진의 매력으로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주는 그런 일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목포의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 홍어회, 이런 몇 가지 민어회, 아주 낙지 요리라든지 이런 아주 독특한 음식들인데 맛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면 맛있는데 외국인들은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합니다. 모양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도저히 못 먹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빵집 가서 빵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향토 음식을 좀 글로벌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 울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닷가 가면 대부분 횟집밖에 없습니다. 그죠? 횟집밖에 없는데 울진에서 나는 이 특산물들을 어떻게 미국 사람도 혹은 일본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을까?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입맛이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에 맛이 길들여져 있고 일본에 가서 라면에 맛이 길들여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와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먹으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글로벌화된 그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이것을 명품화 시켜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스카이워크에 뭐 어제 그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해양 레일 바이크라든지 뭐 모노레일이라든지 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그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거의 그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걷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타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를 굽어보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케이블카가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할 관광재단 같은 것 설립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보면 강진이라는 곳이 아주 조그마한 우리 뭐 울진에 비하면은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건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군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강진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전국 여기저기서 지금 뭐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만큼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는 왜 잘 됐냐면은 그 대표를 여행사를 하던 사람을 대표로 모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도 관광가를 통하지 않고 교수님께 직접 하도록 교수님이 막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상들을 휩쓸고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몇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우리 동해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익산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재단 같은 것도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서 특화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설립한다면 우리 울진 관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2, 3년 하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할만하면 딴 데 가고 할만하면 딴 데 갑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뭐 여러 사람들 인간관계 같은 것도 한 번에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죠? 예. 뭐 업무에 쌓인 노하우도 다 날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인 그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문화관광재단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데서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인프라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홍보수단 활용하는 문제는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스카이 스캐너라는 데서 지난 1월달에 조사한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국인은 갔던 곳에 또 간다. 예. 낯선 곳보다 마음에 든 곳, 깊고 넓게 이용한다.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번 갔던 곳은 안 가고 또 다른 곳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갔던 곳에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국내 여행사 중에서 가장 큰 여행사가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그 많은 여행사가 동백 여행사라고 우리 울진 군하고도 깊은 그 관련을 갖고 있고 그 동백 여행사 사장님이 이제 한 60몇 된 여성분인데 저랑 같은 날 울진의 명예 군민이 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으로 놀라운 게 어떻게 일개
아녀자에 불과한 분이 여행사를 맡아갖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행사를 키웠을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손을 보여주는데 손톱이 다 닿았어요. 지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래 됐느냐.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여행 상품이 나오면은 신문이라든지 SNS 통해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인쇄물을 일일이 다 보내줍니다. 집으로. 그리고 접어서 풀로 붙이고 우표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이 손톱이 닳고 지문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DM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인 거죠.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SNS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을 접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우편물을 보내온다면, 예, 세금 내라는 고지서 말고요. 우편물을 보내온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조금 다르겠죠. 손편지라 써서 보낸다면 좀 더 느낌이 다를 테고, 우리 홍상리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낼 때요, 자기가 직접 편지지에 쓴 것을 복사를 해서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쓴 생생한 그 글을 읽어보게 되고 상당히 그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DM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사로 거듭났어요. 제가 2017년 7월 달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전시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람객을 많이 끌어들일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TV 광고도 하고요, 라디오 광고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하고, SNS도 하고, 자동 버스에 이렇게 광고도 하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별걸 다 했는데 한 번도 분석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분석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TV나 라디오 광고를 보고 저희 회사 그 한국국제관광전에 왔다는 사람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신문 광고를 보고 왔다. 0.2%입니다. 근데 거기에 광고비의 80%가 지출이 됩니다. 뭐냐 이거? 광고비의 80%를 지출하고 이거 보고 왔다는 사람이 2% 남짓? 야, 이거 뭐 완전 돈을 써서 헛돈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왔을까? 보니까 DM 40%. 저희들이 보내준 사람 중에서 왜 이런 거 하니까 꼭 와서 봐주세요 하고 우편물 발송하니까 40%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말을 통해서 그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말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온 사람이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돈 들인 거는 말짱 꽝이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뭐 그 인쇄물 인쇄해가지고 뭐 보내봤자 우편을 보내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까요? 예, 이거 해가지고 온 사람이 40%랍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게 20몇 프로고 TV나 라디오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M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뭐 문화관광 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울진에 오는 분들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다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보시듯이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재방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군수님 명의로 혹은 덕구온천의 대표 이사님 명의로 편지나 혹은 유인물을 보내는 겁니다. 지난번에 울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몇 월 달에 저희 울진에서 무슨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도 꼭 와주세요. 이렇게 꼭 보내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게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수단이 있습니다. 홍보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하는 것도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울진의 관광진흥은 문화관광과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예, 뭐 산림농지과도, 해양수산과도, 환경위생과도, 새마을과도 모든 공무원들께서
관광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하나 낼 때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길을 직선화시키죠. 예, 넓게 직선화시키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직선화시키더라도 가다가 한 번쯤 좋은 경관이 있을 때는 싹 커브를 돌면서 이렇게 새로운 풍경이 쫙 나타나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가 쫙 가다가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저기서 달이 뜬다, 해가 뜨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그 미적인 그 감각까지 다 고려해서 그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도꼭지를 하나 만들어도, 어떤 휴지통 하나를 만들어도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친관광적인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관광가에서 하는 뭐 그것만 관광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관광의 염두에 두고 할 때만 이게 그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민간 관광 사업자의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서울 같은 뭐 그런 도시에, 큰 도시에는 민간이 알아서 다 합니다. 예, 뭐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 내려올수록 그 사업장 자체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그냥 오는 손님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창출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을 역량 강화를 군청에서 시켜줘야 되겠죠, 군에서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뭐 선진 관광지를 한번 둘러본다든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좀 그 주체적으로 어떤 세포 마켓으로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울진군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두서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 울진군은 제가 자주 옵니다만 올 때마다 조금씩 상당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서울에서 멀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차라리 우리 울진이 오지라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오지가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강원도에 오지 없어졌습니다. 예, 좀 더 교통이 좋아졌고. 근데 우리 울진은 아주 오지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오히려 마케팅 기법으로서 상당히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